안녕하세요. 다이프렌드입니다. 오늘은 다이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원을 올려서 사용하셔야 될 때 가장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인 이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승합 회로들은 대다수들이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용량, 즉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용량에 따라서 크기가 차이가 나고, 또한 방열판이 두껍냐 작냐, 그리고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승합 회로라 하면 이렇게 낮은 볼트를 높은 볼트로 이렇게 전압을 올려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들고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보시다시피 휴즈, 그 다음에 이쪽은 입력 측. 입력 측은 이렇게 보시면 V 플러스, V인 플러스, V인 플러스, V인 마이너스, V인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휴즈. 그리고 이쪽은 입력 전압이 제가 설정한 값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이 정도까지 작동을 해라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이 가변 저항이세요. 즉 뭐냐면 저전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배터리가 16.8V짜리인데 12V까지만 쓸 수 있게끔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12V 이하가 됐을 때는 출력을 제한을 걸 수 있는 이렇게 가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저전압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제가 설정한 저전압 값이 발생했을 때는 요쪽 그 Vin IO라는 그 LED가 점등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류를 즉 암페어 수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가변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이쪽에 CV, VADJ라는 요 그 LED가 이렇게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점등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전원이 들어와서 스탠바이, 즉 가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내가 즉 승합을 하고자 하는 볼트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저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조정하는 게 얘랑을 가지고 가변저항 값을 똑같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이 제품들도 많이들 조정을 해서 쓰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뒷면에 보면 이렇게 1200W짜리는 이게 쿨러 방열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방열팬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높은 용량에는 방열판과 방열판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열팬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가변 저항은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에 따라서 저항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력 전압을 12V로 잡았고요. 그리고 출력 전압은 기본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입력 볼트가 12V일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12V까지 한번 낮춰 볼게요. 천천히 낮추면 이렇게 이제 LED가 불이 점등이 돼요. 보시면 살살 하면 저는 꺼지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조금씩만 조절을 할게요. 12V에 불이 들어오게끔. 12V에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오면 (12V) 이상이 됐을 때는 보시면 출력 측 그 기본값인 56.1V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걸 맞추시면 볼트 수는 정확하게 체크가 되세요. 이왕이면 파워 서플라이가 좋겠죠. 그리고 나서 12V 이하가 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보시면 12V 이하가 되면 지금 보는 것 같이 출력값이 떨어집니다. 이 콘덴서에 차지되어 있던 것들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실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멈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는 일단 12V 저전압은 12V 이상으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시 세팅을 해 놨고, 출력 암페어 조절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암페어 메타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직접 부하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입력 측 부하도 충분해야 되고 출력 측도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입력 측이 뭐 10A 이상이다. 그럼 10A짜리 이상의 그 입력 전원이 공급이 돼서 그걸 가지고 10A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15A 이상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승합이니까. 승합을 해서 다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약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입력 측은 무조건 출력을 10으로 잡았을 때 입력은 15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합에 대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출력 측의 그러니까 전류, 암페어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부하는 실제 걸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은 이제 출력 측 전압만 조절을 할 거예요. 출력 측 전압은 1차는 부하를 걸지 않은 상태에서 조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는 부하를 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2차 부하를 걸지 않고 그냥 1차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품을 초창기에 테스트를 하고 받으실 때 입력 전압이 거의 뭐 60V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이 쓰는 뭐 충전회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30V 이상이 넘어가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항상 무부하 상태, 즉 제품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하기만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요거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즉각 반응을 하니까 볼트스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금처럼 올라가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내리면 돌리면 떨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요청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20바퀴 이상을 돌린 다음에 기계에 연결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만이 30V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한 24V를 한번 맞춰 볼게요.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돌렸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콘덴서에 차지되어 있던 것들이 나가는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씩 천천히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낮춰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방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올리시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세요. 그래서 23, 24까지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혼동들 하시는 게 승합회로와 강합회로는 완전히 별개의 제품이에요. 즉, 뭔 얘기냐면 강합회로는 높은 볼트를 낮게 낮추는 기능만 있는 거고요. 승합회로는 낮은 볼트를 높이는 것만 가능하세요. 지금 보시면 13.54에 24V다 그러면 물론 제가 요거를 볼트수를 더 올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들 이거를 실수를 많이들 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승합회로를 샀는데 왜 강합이 안 되죠? 입력 전압하고 똑같죠? 왜 그러죠?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14V로 맞춰 놨고요. 테스트하기들이 시간이 되면 절전 모드가 되네요. 제가 지금 14V로 입력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출력을 13.9V가 아까 아니었죠? 24V였잖아요. 그죠? 입력 측보다 무조건 2V 이상이 높으셔야 돼요. 입력 측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정값 이하로 내려가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도 아니에요. 0.2V 정도 계속 차이 나실 거예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콘덴서에 차지됐던 거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늦게 반응하고요. 여기서 다시 전류 한번 올려보면 24V, 즉 16V, 17V, 18V, 19V, 20V, 30V 올려봐야 승압, 그러니까 승압이기 때문에 입력 볼트보다 출력 볼트가 높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제가 24V로 세팅을 해놨어요. 24V로 세팅을 해놨는데 입력이 30V가 되면 출력 측도 30V로 똑같이 올라가요. 승압 볼트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입력이 출력보다 낮아야 돼요. 2V 이상. 보시면 17, 제가 20V까지 맞춰볼게요. 20까지 맞췄어요. 그러면 24V가 유지가 돼요. 그럼 여기서 물론 조금 오차는 있긴 한데 21V로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V 이상 차이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기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부 기기들이 2V가 차이가 안 나면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2V를 유지하라고 하는데 이 제품들은 그나마 다행히 조금 더 고가라고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22V까지 올리고요. 22V, 그 다음에 23V까지 올리면 아직까지는 괜찮으세요. 근데 여기서 24V까지 올리면 동일해질 거예요. 23, 23 이렇게 오면 동일하죠? 그럼 여기서 25V로 올리면 얘도 25V가 됩니다. 26V, 26V. 이해되셨나요? 즉, 승압 회로는 출력보다 무조건 낮아야 된다. 강압 회로는 반대겠죠? 강압 회로는. 그러면 강압 회로는 출력보다 높아야 된다. 반대죠. 강압은 높아야 되고 승압은 낮아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제일 많이 그 얘기들 하세요. 나는 왜 이게 예를 들면 며칠 전에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48V를 그 전동 킥보드에 있는 배터리를 가지고 어떤 제품에 12V를 강압해서 쓰려고 테스트를 하셨대요. 물론 파워서 아답터 가지고 12V, 24V 아답터 가지고 승압이니까 12V 가지고 24V를 맞추셨대요. 아답터 12V니까. 그러면은 입력이 출력보다 낮으니까 가능하죠. 승압 제품은요. 그런데 입력이 48V가 되면 출력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48V가 되니까 회로가 다 타는 거죠. 그래서 이 승압과 강압은 전혀 별개의 제품이고 승압이 입력이 어떻게 되든 출력은 내가 원하는 값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제품은 저희 기준으로 오토 승강압 회로라는 이름으로 다른 별도의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압과 승압, 그 다음에 오토 승강압 회로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오토 승강압 회로는 강압과 승압 회로를 합쳐놓은 거고 강압 회로는 말 그대로 입력보다 낮아야 되고 입력보다 높아야 되고 승압은 출력보다 낮아야 되고요.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가 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조건 하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해서 영상으로 알려드리거나 아니면 댓글로 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프였고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